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또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토타입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견본 또는 견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견본을 말하고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면은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은 적용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 사실 프로토타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종 결과물 이전에 만들어서 보여지는 디자인 제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가짜로 한번 테스트 삼아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대표적 분야는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것 말고도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분야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디자인, UI. UI도 앱을 완전히 개발하기 이전에 보여주는 그것도 프로토타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프로덕트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할 때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목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갤럭시 폴더 되는 Z 플립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져 있고 외관이나 느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을 설계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이 설계가 맞다, 아니다, 불편하다. 이 버튼이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의 이 버튼이 사용자의 손에 잘 맞지 않네. 우린 여기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했는데 이쪽 부분이 되게 불편하네라는 것들,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또 이제 UX, UI 프로토타이핑. 그러면 이 화면 안에서 이 작은 화면, 사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앱 디자인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 이유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 안에서 화면과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불편함 없는지 같은 것들을 다 개발하고 나서 수정하려면 매우 어려운데 그 개발하기 전에 조금 더 가볍게 개발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우리가 지금 헬스케어 서비스 디자인 수업에서 이 나온 프로토타이핑이죠. 그래서 물리적 제품이나 화면, 그리고 서비스 등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에 관여가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시나리오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 발견되면 그것들을 수정하고 하는 것에서 많이 사용된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를 해보는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생성하기, 두 번째는 의사소통하기, 세 번째는 평가하고 평가받기. 그래서 아이디어 생성하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때, 그 다음에 사용자의 실제 수행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봐야지 어떤 게 불편하고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아이디어를 시도해서 문제 해결에 대안 모색하고 또 개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소통하기. 사실 개발자와 디자이너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디자이너는 막 꿈을 펼치고 개발자는 실제 그거 개발 안 될 걸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소통하기 전에 뭔가 프로토타이핑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뭔가의 물체를 두고 한다면 훨씬 소통이 잘 될 거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이걸 실제 사용할 사람들나 고객 뭐 이런 분들에게 이걸 좀 프로토타입을 하게 하면 이 부분은 불편해요 라는 명확한 거를 알려줄 수 있겠죠. 불편한 점과 그리고 나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니즈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겐 이게 불편하겠구나라는 의견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을 사용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evaluation, 평가하고 평가받기.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개발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계속 써보니까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계속 써보니까 이런 점이 엄청 불편하더라 라는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출시하기 이전에 검증, 이걸로 해보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편하다고 했다라는 그런 검증의 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프로토타입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의 기능 범위 정도에 따른 분류. 자, 그러면 프로토타이핑에 우선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요. 수평적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수직적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디자인 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수평적 프로토타입과 수직적 프로토타입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 프로토타입은 우선 세부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 막 컨셉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이런 거구나 하는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프로토타입은 몇몇 소수 기능까지, 세부적인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밀한 상황이나 예측,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이 버튼 눌렀을 때의 뭐 상황, 이런 것까지 예측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대상에 따른 분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종이로 된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디지털로 된 프로토타입, 그리고 물리적 프로토타입. 종이로 된 프로토타입은요, 우리가 종이로 빨리빨리 만들어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앱 같은 경우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디지털 툴로 물론 우리가 피그마나 이런 툴을 활용해서 예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기능이 괜찮은지, 이게 여기 있으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손으로 그리는 거, 손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게 가장 좀 빠르게 해볼 수 있는 퀄리티는 낮아질 수 있지만 빠르게 불편한 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많이 해보면 좋은 프로토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제가 말한 피그마 같은 툴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거. 진짜 눌러보고, 음, 진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 가는 게 맞을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음은 이제 물리적 프로토타입. 예를 들어 이 물리적 프로토타입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가시면 이제 모델하우스도 사실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아파트가 아직 뭐 47층까지 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한 집, 내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아파트의 외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계약하려는 27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높이에 있어요라는 아파트 전체의 프로토타입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물리적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경험 프로토타이핑의 방법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밑에 이제 X축에 보면 Early Design Phase 돼 있죠. 여기는 프로토타이핑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 후기 단계에 쓰는 프로토타이핑 종류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arly Design Phase랑 Later Design Phase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High Fidelity, Low Fidelity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로우 피델리티, 낮은 정밀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좀 저퀄리티, 고퀄리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보면은 low fidelity, 낮은 정밀도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만들어 볼 수 있고 쉽게 되어 있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표 보시면 초기 디자인 단계에는 low fidelity 그래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 아까 종이로 만든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터 후기 디자인 그 과정에서는
하이 피델리티, 하드웨어 프로토타이핑,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아까 피그마나 그다음 하드웨어 진짜로 구축한 아까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가에 따라 프로토타이핑 방법의 차이가 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죠? 그래서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는 로우 피델리티, 그 다음에 디자인 후기 단계에서는 하이 피델리티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근데 사실 순서는 디자이너의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지 꼭 초기 단계에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만 해보세요. 절대 피그마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예를 들어, 뭐 제가 계속 피그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피그마에서도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메뉴에 있는 메뉴를 다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컬러까지 입혀보고, GUI, 쉽게 말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구축을 다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하이 피델리티로 갈 수 있지만, 똑같이 피그마를 활용해도 그냥 칸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무슨 버튼, 여기는 무슨 버튼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로우 피델리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디자인 단계에 그것을 활용해 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음, 설명이 될 텐데 로우 피델리티 프로토타입 낮은 충실도, 그 다음에 낮은 정밀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라색 박스 보시면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정도만 보여주는 그렇게 개발한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보시면 이렇게 정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에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쓱쓱 그려보는 거예요. 난 여기에다가 라운드 트립, 왕복 그거를 넣고 또 이쪽에는 원웨이, 뭐 편도 넣고 그 다음에 from 하고 to 해서 select a city 어디 시티 고를지 여기 넣은 다음에 밑에 날짜 고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페이퍼로 먼저 그려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으로 가긴 했지만 색깔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기능만 충실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앱 우리 앱의 아이덴티티는 보라색이니까 이런 보라색까지 넣어서 한번 최종적인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한 게 마지막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이제 넣어놨는데 디자인 프로세스 어떻게 할지 이렇게 스케치를 쑥 보여준다거나 그다음 초기에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이런 내용을 가질 거예요 하고 초기에 만든 스토리보드 같은 것들도 로우 피델리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만들기, 스케칭하기, 스케치하기, 그다음에 위저드 오브 오즈, 오즈 마법사 방법을 사용하기. 요 세 가지는 아직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도 로우 피델리티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들이다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데오라는 유명한 디자인 회사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눈 수술에 필요한 새로운 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 그리고 디자인 팀 이렇게 두 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용 기구의 이상적인 형태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자 이제 어떤 디자이너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빨래 집게랑 이거 뭐 연필 깎기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마커 이게 막 붙여서 이런 형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테이프로 덜덜덜 감아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잡아보고 아 그래 이런 말이 맞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했고 의사들도 아 이런 게 맞다라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이러스사, 여기 눈 수술하는 자이러스사에서 이런 장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제 아래 적혀 있죠. 프로토타입은 개발 과정 전반에 초기에 이렇게 프로토타입 만들기도 하고요. 후기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자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의사는 되게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 의사소통하기가 힘든데 이런 간단한 진짜 로우 피델리티죠. 그냥 마커랑 이렇게 테이프 붙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충실도에 따른 프로토타입에서 높은 충실도.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실게요. 사례로. 이게 이제 우리 완성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앱은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보기 좋네. 아니면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니까 더 키워볼까? 하는 마지막 단계의 확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로우 피델리티라 하기엔 상세하고 하이 피델리티라 하기엔 좀 약한 이거를 미디엄 피델리티라고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엄 피델리티에서는 이렇게 옷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이 있고요. 뭐 이렇게 표시해 줬어요. 그게 결국적으로 구현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데오의 프로토타입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어, 다시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프로토타입은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스케치로 보여주는 거, 우리 머릿속의 것을 꺼내서 스케치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카드보드로 만들어 보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토타입은 내가 디자이너가 자기의 작품에 심취해서 막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 실제 사용할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피드백도 받고 무엇이 효과적인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데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디자인 결과물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빠르고 대충 만들어 봐라. 절대 프로토타입은 내 디자인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퀄리티에 얼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이디어에 있는 사례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90초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근무하고 있는 디자이너인 매그 얀 이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반드시 디지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하고자 하는 질문에 따라 더 간단하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90초 안에 프로토타입을 만든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프로토타입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앱의 주요 기능은 뭘까?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 해본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이 주인이 이제 집에서 수의사 서비스, 동물병원 서비스를 오더하는 거.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앱일까요? 반려동물이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앱입니다. 그럼 이건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반려동물은 더 행복한 반려동물과 그리고 더 행복한 보호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네가 만들려는 앱의 이름은 뭐야? 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페팔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퀵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합니다. 종이랑 연필로 이렇게 막 내가 만드는 앱의 홈 화면, 그리고 이 앱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딱 세 가지만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실제로 할지 안 할지 걱정할 시간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그 매그 얀이라는 디자이너가 한 프로토타이핑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이 디자이너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choose your pet 해서 여기 개인지 강아지인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 강아지는 레미이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어떤 상황들을 써놓고 체크업.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동물병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타임 하고 데이트. 이때쯤 나 부킹할 거다. 뭐 어떤 거 약속을 잡을 거다라는 것들을 쫙쫙쫙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기능 이렇게 표시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실제 모바일의 사이즈랑 동일하게 한번 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보여지는 크기, 프레임을 놔두고 거기에 종이를 끼워서 싹싹싹 보여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그현이라는 디자이너는 누군가에게 제 스케치를 보여줬대.
그래서 크리스털은 반려동물을 실제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완벽한 테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앱이 크리스탈과 같은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그래서 이 크리스탈이 유용하다, 아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불편하다라는 퀵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역으로 제안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show someone. 자, 그다음에 크리스텔. 아까 그 테스터가 됐다는 그 크리스텔은 제 그 매개 안에 앱을 살펴본 후에 그녀가 궁금한 점,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 그래서 반려동물 예방접종이 좀 밀려지는 이유는 수의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녀는 꾸준히 다니는 동물병원, 이렇게 한 가지 지정해놓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물병원이 동물에게 프렌들리한지 아니면 뭔가 좀 깨끗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 앱은 돈을 내는 걸까요? 그다음에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했을 때 그분들에게 뭐 할인이나 이런 베네핏이 있을까요? 같은 것들을 막 물어본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가 마치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여기서 찾아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 서비스 개발하기 전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네,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이핑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앞에서는 대부분 앱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트 프로토타이핑을 썼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서 제시된 서비스 콘셉트를 다양하게 구현해서 서비스가 이제 실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비스의 상품, 장소 또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미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서비스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소통하기 위한 어떤 것이든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경험 프로토타이핑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생각과 창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시켜서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안 만들고 내가 한 대로 그냥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한 거 진짜 괜찮은지 너네 한번 써봐 주세요. 그리고 별로면 말해주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나온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토타이핑에 필요한 것은 고객의 여정, 이 고객 전체의 여정,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참가자, 그다음에 소품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롤플레잉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역할극을 그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보고 해야 된다 하면은 옆에 보는 이런 레고 프로토타이핑도 있습니다. 레고를 실제 사용자 생각해서 얘가 여기 갔다가 이걸 하고 이렇게 가고 하면은 뭔가 동선이 괜찮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레고 프로토타이핑으로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프로토타이핑,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해보는 과정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로는 프로토타입을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 컨셉트, 일정, 예산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여정과 서비스 컨셉을 프로토타이핑에 어떻게 반영할지. 우리가 서비스 컨셉도 있고 여정도 다 있는데 어떻게 정말 잘 보여줄지 프로토타이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제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소품,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실제 크기로 해볼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축소할 건지, 아니면 더 축소할 건지, 같은 것들도 좀 보고, 소품도 만들고, 공간도 만든다라는 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참여자, 실제 파티시펀트가 돼줄 사람들을 모집해서 서비스와 서비스 접점이 어떤 경험을 만드는지 이제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활용해 보는데 디지털 도구를 잘 다루지 않는 뭔가 노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익숙하지 않겠죠. 뭐 얼리 어답터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확인해 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아이디어 제안도 더 많을 수 있고
조금 더, 좀 더 신랄한 비판을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참여자들의 피드백 준 거를 이제 분석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준 내용을 다 분석해서 그 모든 걸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진짜 많은 사용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찾아서 수정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순서는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앞에서 배운 순서대로 진행했어요.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서비스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용 방법 이해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접점들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우리의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이 중심일까?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시각적 요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서비스에 사용하는 언어랑 용어,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일까? 등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사실은, 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그것을 실제 쓸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도 듣고 불편한 점도 듣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다른 형태의 프로토타입, 롤플레잉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프로토타이핑 할 때 규모랑 이런 것들 정해야 된다 했는데 정말 실제 사이즈로 할지 아니면 좀 더 작게 할지인데요. 여기서 롤플레잉을 정말 제대로 했던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영화 파운더라고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공터에서 여기 보면은 버거 슬라이드, 그다음에 피니쉬 끝나고 뭐 그다음에 그리들 여기는 뭐 굽는 부분인가 봐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존, 뭐 이렇게 프론트 카운터, 여긴 카운터래요. 이런 식 카운터 안에 주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해서 일할지 여기 보면 딥프라이, 뭐 프라이 렉,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감자튀김을 튀기는 존인 것 같아요. 여기는 후드가 있는 존.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가 직원들과 함께 공터에서 이렇게 구획을 그어놓고 누구는 소고기를 막 굽고 어떤 사람은 감자를 튀기고 해서 가상의 손님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쫙 나가게 할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과정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롤플레잉이다. 수없이 시행착오도 겪고 수없이 해보면서 이걸 여기로 옮기자.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지운 자국들이 보이죠? 여기를 아까는 다른 걸로 했다가 동선이 불편하니까 막 일로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롤플레잉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파운더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플레잉은 여기 롤플레잉이 아까 앞에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운 의자 같은 것들을 타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롤플레잉은 경험적 프로토타이핑으로 간주되므로 디자인팀이 타겟팅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개선하려는 장면과 상황을 재현하는 역할극을 통해서 팀은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롤플레잉은 자기가 하고 또 재밌고 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잘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반성하고 디벨롭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거죠? 아까 그 아이데오의 매그얀이라는 디자이너가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인데 조금 더 그 매그얀 디자이너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피델리티가 높아진 그러니까 중간 정밀도 정도 되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입니다. 그래서 종이와 펜으로 제작과 피드백을 하는 활동이고 언제 어디서나 사실 할 수 있겠죠. 컴퓨터 없어도 할 수 있고 손으로 그림 그려서 이면지해도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피드백 반영이 용이하다. 그 이유는 여기다가 좀 더 늘리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메뉴를 더 늘릴 수 있고 이거 색깔 넣지 말자 하면 또 색깔 빼는 걸로 바로 그려서 바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팀 아이디어 논의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앱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진짜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논의를 수월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진행 방법은 종이 위에 웹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계략도로 막 보이고 이를 넘겨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었다 하는 게 있으면 의견 표시하고 주석 또는 스티키 노트, 그 포스트잇 붙여서 표시해 놓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거 수정.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시각화,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도 이 프로토타이핑의 일종입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스토리보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이런 형태로 흘러갈 거예요 라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스토리보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케치 또는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자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스토리보드는 3막 구도로 되어 있는데 설정, 사용자 문제의 설정 단계, 그다음 대립 단계,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견했고 그거는 이렇게 해결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단계. 그다음에 해결돼서 사용자는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긍정적까지 설정, 대립, 해결 이렇게 3막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림 밑에는 항상 조금이라도 설명을 적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말풍선 같은 걸로 설명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들은 서비스 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겪는 서비스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그려놓은 서비스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보면은 이 부분에서 뭔가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냈어요. 왼쪽을 이렇게 뜯어내고 왼쪽 밑에 두 번, 밑에 이제 7, 8번 이걸 뜯어내서 다른 걸 붙이고 그 7, 8번을 다시 아래에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스토리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개발자에게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기능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걸 잘 설명해주고, 그 개발자가 이해해서 그걸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스토리보드로 클라이언트랑도 논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툴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싱킹의 흐름에 대해서 나왔는데 테스트 해보고 아이디에이션 해보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토타이핑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했던 오즈 마법사입니다. 오즈 마법사도 로우 피델리티의 한 예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스템 설계하거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자 할 때,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해서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퍼실리테이터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담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전문가, 위저드, 아까 오즈의 마법사였죠. 마법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테스트 공간이 있으면 이 뒤에서 위저드가 뭐, 또 눌러주고, 보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저드 오브, 위저드 오브 오즈에서는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하나는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하나는 위저드, 이렇게 하고, 위저드는 특히나 전문가로서 실험을 하는 공간의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 그림처럼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게 되는 거. 할 때 원래는 자동으로 돼야 되지만 이제 안 되니까 초기니까 스위치 눌러주고 당겨주고 꺼내주고 뭐 이걸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역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법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주하고 이런 어떤 태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프로토타이핑을 바로바로 주는 사람. 이런 것들 마법사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아이데오에서 사용하는 이게 아이데오에서 가져온 어, 툴이 이거
프레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앱에서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앱에서 가장 중요한 세 장을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가면서 실제 주변인들에게 한번 검사도 받아보고 그 과정도 사진으로 기록해 놓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에 이걸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것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프린트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은 환경으로 고용하는 서비스 모양입니다. 아까 레고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인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엄청 많을 경우에 1000명을 모아놓고 서비스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1000개의 종이 인형으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책상 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중요한 이 디자인을 같이 구현하는 이 팀이 모여서 한번 조그만 소품이나 레고 그리고 좀 작은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백화점이야. 여기가 입구야. 여기가 층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역할, 동선 어떻게 그럼 바꿔보면 좋을지 이것들 즉석에서 바꿔보면서 참여자들한테 피드백도 받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기에 편하다 해서 작은 환경으로 구현하는 서비스 모형도 많이 활용하는 프로토타이핑 중에 일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이핑.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전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는 거. 그래서 피그마나 스케치 같은 것들 많이 추천하는 툴이고요. 초보자에게는 피그마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도형들이나 뭐 이렇게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넣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고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작업해서 이렇게 모양만 볼 수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랑 조건문을 다 해서 이걸 누르면 일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 지금 다 많은 선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 누르면 일로 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실제 모습에 가깝게 여기 누르면 일로 탁 옮겨지고 여기 누르면 일로 옮겨지고 하는 하이 피델리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얼리 디자인 스테이지에서는 간단한 툴, 그 다음에 레이터는 하이 피델리티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형태나 모양, 그리고 정밀도에 따라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계속 퀄리티가 높음이라고 해서 마치 그게 좋은, 어, 프로토타이핑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의 역할은 아까 커뮤니케이션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테스트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응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적게 들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좋은 프로토타이핑이다, 나쁜 프로토타이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이핑의 필요성과 가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때때로 혁신을 추구할 때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별로야, 실패. 하면은 비용이 엄청 들겠죠. 하지만 이 successful implementation, 성공적인 구현으로 가기 전에 테스트해보고 프로토타이핑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다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면 이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돈 같은 것들을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작에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빠르게 그리고 실수를 빨리 발견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quickly failure, 뭔가 빠른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뭐 창업에서도 빠른 실패가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이 프로토타이핑, 내가 만든 서비스도 일종의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고 빨리 실패해봐야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우수한 제품을 또 디자인을 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지 않게 프로토타이핑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왼쪽에 게 아까 제가 말한 조그맣게 모형 만들어서 종이로 해보는 거 그런 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서비스 디자인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서로 막 경험을 지지하면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이렇게 하자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최소화돼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 극대화. 이것도 다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만든 카메라 써보면서 아 이게 불편하구나 손에 안 잡히는구나 더 작아야겠다 아니면 이게 렌즈가 더 커지면 좋겠다 라는 것들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레고랑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해서 지금 이거는 바퀴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앉으면 불편하겠다 이 높이가 너무 높겠다 요즘 계단 같은 것도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너무 높겠다라는 것들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막 붙여보기도 하고 여기서 커피 주면 어떨까? 그래서 커피도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창의성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이핑의 필요성과 가치까지 그리고 어떤 프로토타이핑이 있는지 그리고 절대 프로토타이핑은 하이피델리티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그리고 앱 이런 것들에 어떤 프로토타이핑이 적절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한번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토타이핑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